어떤 뭐 돌발 변수가 나와서 못 갈 수도 있는 게 시장이긴 한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억지로라도 누군가는 일으켜가지고 50 한 3, 4포인트 만들면서 3,000이란 거 오늘 찍었어 이렇게 기필코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서 갖고 계셔야죠. 예. 그 장이 지금 2,200대에서 3,000이 올랐는데도 내게 움직이지 않아서 계좌가 변동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어쨌든 전략적인 판단에 대한 미스죠. 예. 뭔가 움직일 만한 것들에 대해서 포지션을 구축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데 지금 사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건 뭐 2차 전지에 가까운 그런 섹터들이 대부분인데, 그쪽 비중이 여전히 뭐 3년 전 고점 이후에 그냥 계속 좀 뭉개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이번 장이 2,200에서 3,000을 간들 뭐 종목들이 움직임이 워낙 둔했으니까 이번 장에서도 좀 소외됐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뭐 많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아난티는 제가 어제 보니까 이제 대북 이슈가 한 2, 3일 또 쉬었기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이 국내에 있어가지고 자주 언급하면 더 빠를 텐데, 어쨌든 뭐 오늘 약간 움직일 턴이었다고 봅니다. 2, 3일 눌림목이 또 나왔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들 모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자, 좀 3,000을 막 찍으려고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에서 김동엽의 진시황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사실은 새로 시작한 6부라서 처음에 이제 재료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1,000분 정도 계셨는데, 오늘은 이제 앞선 대표님이 워낙 인기가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계시다가 지금 뭐 중간에 어중간합니다. 한 1,500분 계신데, 뭐 제가 어저께 끝나면서 그랬잖아요. 뭐 10분, 100분씩 계속 늘려가지고 제가 이 방송 마칠 때쯤에는 5,000명까지 가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1으로 친구, 지인분들 데리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지인분, 친구분 데리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그랬는데 오늘 소문내가지고 한 명 더 데리고 왔는데 뭐 이러신 분 계십니까 오늘? 네. 그래요. 킵스파마요? 킵스파마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아침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18,000원대 팔았더니 글쎄 상한가 가가지고 제가 지금 지금 눈 퉁퉁 부은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눈이 부었어요. 자, 눈이 부어서 못난이라서 자, 화면을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크게 보여드리면 울다 가지고 온 게 티가 날 것 같아서요. 자, 오늘 역시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장에서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상법 개정 이슈랑 유리기판 이슈를 말씀드렸거든요. 유리기판이 특이하죠. 오늘 왜 유리기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상법 개정은 뭐 제가 지금 여당 뭐 신임 원내대표들이 다 그러잖아요. 상법 개정 해야지 지수 5천 가는 이제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목을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딱히 안 보인다 이러시면, 지금 우리 시중에 주주가치 추구하는 ETF가 6개가 있거든요. 얘네들 지금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한 20%가 좀 넘는데 23%? 뭐 조금 더 올랐겠죠. 어제 오늘. 근데 얘네들 쪽에 그 ETF 그 들어가 보시면은 구성 종목들이 있어요. 주력으로 몇 프로씩 담는다 이렇게. 주력으로 담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밸류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KB금융, 두산, HS 효성 비롯해서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나 요게 이제 신박한 거죠. 오늘 새벽에 제가 와가지고 뭘 할까 막 그러다가
원래는 뭐 디지털 트윈 할까? 아니면 뭐 코인 할까? 아니면 더운데 폭염할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유리기판을 생각을 하게 된 게 오늘 삼성전자에서 이제 오늘부터 3일 일정으로 글로벌 전략회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 생존 전략을 짠다. 그런데 이제 거기 주로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뉴스 보면은 뭐 HBM 이제 퀄 테스트 통과하는 이슈, 또 폴더블 폰에 대한 AI 기능 뭐 들어가는 이슈, 또 첨단 패키징과 관련된 이슈, 또 휴머노이드 이슈 뭐 이렇게 한 4-5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놓은 뉴스가 있길래 근데 이게 글로벌 그 첨단 패키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거든요. 유리기판을 어떻게 빨리 도입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 물론 뭐 오늘 HBM 이슈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유리기판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원래는 지난 시간에는 딴 종목이었는데 오늘 PI를 넣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 제가 한 달 전에 유리기판 말씀드릴 때는 딴 종목이었어요. 퀄리터스 반도체였는데 PI가 좀 더 강할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전략주로는 필옵틱스 뭐 유리기판 그러면 그래도 가장 중심을 잡는 종목이기 때문에 필옵틱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녀석도 아까 아침에는 한 1-2% 정도더니 아까 8%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런 강한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뜬다라는 개념보다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주가치 추구하는 ETF의 주요 포함 종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 수요바를 받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작년도 같은 경우 KB금융이 이슈가 있었던 게 밸류업 그 인덱스에서 빠져가지고 이게 왜 빠졌는데 막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따로 지금 뭐 주주환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법 개정이라는 거에 어울려서 주주가치 추구하는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 ETF에 주요 종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관점이지 따져보면 뭐 포함이 안 됐는데 왜 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제가 진짜 여기서 3천을 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하고 뭐 말을 섞어가지고 3천 가는데 너네는 왜 돈을 못 벌었느냐 이걸 갖고 뭐 논쟁을 하거나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뭐 따져볼 생각은 별로 없긴 없는데요. 뭐 글쎄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수 올라가는 거에 맞춰가지고서 포트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아깝죠. 이번 이런 장이 자주 나오는 장이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시장이 한번 뭐 작년도는 내내 후졌는데 올해는 또 생각지도 않게 새 정부 출범하면서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뭐 정책주다 해가지고 포장이 돼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사실 뭐 대형주들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중소형주 레벨에서도 올라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맨날 자랑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지금 대형주라서 올라갔나요? 이게 제가 요새 3인방 제가 오늘 원래 나는 동엽신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킵스파마 요 종목 비만약 쪽으로 해서 제가 10,000원부터 얘기했는데 오늘 22,000원 됐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머리 받고 있는 종목인데 IT센 같은 거 1,000억대 초반에 7,000원부터 얘기 드린 게 지금 28,000원 4배 갔어요. 이게 시장보다 뭐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코인 이슈로 해서 비트맥스 제가 2,000원부터 얘기 드렸는데 이거 5,000원 넘었거든요.
예, 이번 장이 대형주만 같다고 물론 뭐 지수의 영향력은 대형주가 높긴 높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한두 개 섹터 말고는 다 올랐어요. 지금 신고가라고 해서 화면을 열어보면 여기 지금 52주로 해가지고 뭐 1년짜리 신고가겠죠. 예, 이렇게 보면 지금 종목이 잔뜩 뭐 지금 글씨가 아무리 크게 해도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물론 보면 뭐 두산 같은 거 오늘 신고가, 하이닉스 신고가, 현대건설, 뭐 한국 쉘석유도 있고 삼양식품 또 신고가고 증권주들 오늘 신고가 또 많고요. 삼천리, 효성, NH투자증권, 뭐 동부건설, 미래에셋증권, 서현, 신팩, 삼성중공업, 또 IT센 또 자회사 중에 엔텍이라고 있는데 얘도 신고가, 뭐 삼화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증권, 한국카본, 다우기술, 기업은행, 아난티, 한글과컴퓨터, 다우데이터, 롯데관광개발 오늘도 신고가네. 두산에너빌리티, SK. 뭐 제가 봐서는 물론 딱 보면 대형주급이 많이 속해 있는 건 맞는데 중소형주들도 이번 장에서 뭐 대형주만큼 이렇게 팍 드러나게 언론을 타고 이러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대열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뭐 이름만 보면 사실 언론에서나 뉴스에서 쓰는 건 다 대형주 위주로 쓰죠. 작은 거 많이 간다고 뭐 그 타이틀로 쓰고 이러진 않으니까 확실히 돋보이는 건 대형주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예에서 보면 사실 뭐 중소형주들도 갈 수 있는 것들은 많이 갔어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특정 섹터에 대한 비중들이 크신 분들은 이번 장에 대한 뭐 흐름에서 좀 소외됐다 내지는 뭐 내 계좌가 별로 변동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만한 상황이라는 건 참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고 저도 또 다른 외부 유튜버 쪽 한 2달 전에 한번 나가가지고 그 특정 섹터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딴 데 가서 놀다 오셔도 가격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진짜 좀 다 같이 뭐 세게 가주는 장이면 좋은데 사실 뭐 삼성전자도 오늘 그렇잖아요. 지금 길길이 올랐지만 뭐 이제 오늘 59,000원입니다. 엊그저께 6만원 찍을 때보다도 지금 사실 가격이 안 돼요. 얘는 이번 장에서 4월 달에 물론 뭐 제일 저점이야 53,000원대니까 여기서 지금 한 10%쯤 오른 거는 맞는데 얘가 10% 오를 동안 다른 것들 지금 지수가 약 진짜 뭐 30% 가까이 오른 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덜 간 거죠 사실.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옛날처럼 3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뭐 삼성전자가 가든지 말든지 영향 없다 아니면 삼성전자 갈 때 오히려 뭐 재미없다 이렇게 보실 텐데 요새 이제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가면 섭섭하고 가면 좋은데 생각만큼 잘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자 시장 한번 볼게요. 다시 화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많은 이제 관심도가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또 찾아서 매매를 하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좀 10달째 진행하는 수익 플러스 아침에 정말 고민해서 짜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꼭 오셔갖고 새벽에 와가지고 1시간 이상 고민해서
이 달랑 이 6, 7분을 위해서 꽤 노력해갖고 만드는 코너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즐겁기도 하고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한데 정말 아쉬움도 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뭐 개별주 워낙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제가 5월달 그 하순에 수익왕이라는 주간 베스트 타이틀을 따면서 그때 이제 제 주력으로 했던 종목이 3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IT슨 글로벌 같은 경우가 제가 7,000원부터 얘기 들어서 저는 실제 매매는 12,000원대까지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28,000원까지 올라가질 않나. 예, 킵스파마 지금 10,000원서부터 아까 18,000원대까지 팔았는데 이 매매 한 10번도 더 했거든요. 고매점에 계속 이용해서. 근데 오늘 딱 팔고 나니까 상한가를 찍질 않나. 판 가격에서 거의 한 3,000원이 더 올라가서 강세를 띄질 않나. 또 비트맥스, 사실 제가 이거 5월달 주간 수익률 할 때는 짜릿하게 도움이 됐던 종목 맞는데 딱 한 번 매매하고 안 했어요. 근데 한 10%인가 먹고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1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허울만 좀 대단하지 많이 간 거 결정적일 때. 근데 제가 이따가 키워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말미에 이런 애들이 지금 안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데 시장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그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신세 한탄과 자랑질을 그만하고 정상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여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썼다니까요. 나는 동엽신이다. 이거 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욕 먹어도 괜찮아요. 욕 먹으려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지금 제작진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내일 그 아침에 수익 플러스 시간에 나갈 때는 원래 그 시내 복장을 하나 좀 구비하고서 나갈까 생각했는데 너무 오버할 것 같고 왕관 정도를 하나 준비해서 갈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동엽 신이라고 그 신이 쓰는 왕관 같은 거 있잖아요. 소품이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시장은 진짜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해 드렸던 2021년도 1월 달장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그 코드를 지금 거의 답습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망했다가 2020년도 3월 달에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2021년도 1월 달 그 열흘 정도 장세에서 한 400포인트 올라가면서 그 피치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한 6월까지 쉬었는데 이번 장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바로 직전까지 임박해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코앞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3,000이라는 지수를 맞닥뜨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3,000은 찍거나 근처는 갈 것 같다라는 건 지금 이미 증명이 됐어요. 아까 코앞까지 왔다라는 게 지금은 확 밀렸죠. 딱 3,000 찍기 일보.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원래 관점이 뭐였냐면 어제랑 반대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아침에 회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는 마이너스 나고 초반에 1시간 정도 그러다가 서서히 올라가서 50포인트 오르고 끝났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초반에 미국장도 제법 올랐지 이란하고 이스라엘 싸우는 것도 그저 그렇지 여전히 여건은 다시 좋아졌다. 어제 그 세게 오른 거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탄력을 받고 세게 올라가면 오늘은 제 생각은 뭐였냐면 오늘 줄여야 된다. 3,000 근처에 붙으면 많이 현금을 만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침에. 지금
우리가 3천을 간다고 해서 3천 뭐 진짜 아까 뭐 최고 보니까 2,997까지 갔나요? 아까? 지금은 살짝 밀려서 71대인데 아까 90 몇 가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3천을 찍었어. 그럼 어제 제목처럼 비슷한데 어제는 제목이 제가 이스라엘 증시도 올랐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지수가 3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론 아침에 제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정부에서 5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 뭐 3천이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타당하거나 다수가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릴지 모르겠으나 제가 봐선 이번에 뭐 증권사 하우스들이 올린 새로운 지수 때 결국 3천에서 3,100대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5천이라고 소리 지르는 애들은 없어요. 다행히. 3천 정도에서 3,100 진짜 심하게 불러대는 애들이 3,200 그러면 2,200대에서 3천을 찍는다고 보면 솔직히 3천 위로는 남아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죠. 우리가 뭐 미래를 모르니까 5천을 간다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뭐 논조가 때로는 되게 이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바닥에서 뜻모르게 30%가 오른 3,000포인트 지수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3,000 이제 막 근접을 하니까 뭐 채팅창에서 3,000을 오늘 보내요. 갈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뭐 좋아하는 댓글들이 여러 개 달리긴 했었는데 그 3,000 가면 어떡하라고요. 3,000이 만약 누군가 우리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거나 돈을 크게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 3,000까지는 보내주고 뭐 어떻게든 끝을 내든지 아니면 뭐 약간 방황을 하게 만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수가 3,000 갔을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3,000 갔을 때 막 와 이러고 막 하지만 사실 제가 엊그제도 계속 그런 말씀 드리는데 지수나 가격이 올라갔을 때보다 위험한 게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3,000 가니까 이제 3,000을 기본으로 해서 뭐 3,500 간다 4,000 간다 이제 이렇게 막 불러대고 있는데 저는 뭐 상반기에 3,000 간다고 한 사람들도 최근까지는 없었지만 뭐 갑자기 상황이 변했으니 또 태도가 변하는 것도 뭐 일관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다들 3,000이라는 게 엊그저께 금요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3,000 가는 게 있냐? 우리가 뭘 했는데 3,000을 가야 되는데 그 3,000 간 다음에 그럼 거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집 팔아서 3,000부터 시작해서 3,500 가고 4,000 갈 거니까 이제 포모 발동해가지고 드디어 주식을 마음껏 담아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청개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막 좋아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정도로 뭐 안심도 되고 막 헛웃음만 나오고 시장이 막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막 들 때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이란 데가 여러분들 안심시켜 놓고 뒤통수 치는 거 한두 번 보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별로 얘기하지 않는 얘기들을 하니까 다수의 어떤 접근법이 아니라 몇 명 별로 보지도 않는 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낯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 3,000에 대한 환호를 같이 해주지 않고 왜 조심하라 그러지? 왜 줄이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뭐 김새는 것 같고 가뜩이나 3,000 가까스로 왔는데 이따가 혹시라도 밀려버리면 이제 너 때문에 빠졌다 이러고서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주식은 낮게 사서 높게 파는 거고요. 지금 상당히 높아진 지수입니다. 2,900 우리가 맨날 보면 뭐 PBR이 0.8배 내려가면 와 더 이상 기술적으로 못 내려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 내려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이번에 이제 뭐 정부의 입김이나 노력이 좀 남다르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올라왔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3,000이라는 건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PBR 1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밸류 정도를 평균으로 냈을 때 시장의 북밸류를 전부 다 합쳐서 1배 정도 수준이 2,96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상은 물론 북밸류만 시장에서 딱 영향을 받거나 그 정도만큼 가야 되는 건 아니죠. 미래 더 수익 가치를 땡겨다 쓰면은 훨씬 거기다가 밸류를 갖다 줄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여타 나라들은 그거 북밸류만큼 있어요? 아니죠. 훨씬 더 높게 지금 올라타 있는 거고 우리는 뭐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1배면 때려야 돼 뭐 이렇게 사실 생각 갖는 것도 이제 고쳐야 되겠죠. 앞으로는 고쳐야 되겠지만 과거의 스테레오 타입대로 따져보면 1배 2,960 이상은 오버예요. 네, 오버인데 장이 지금 우리는 왜 오버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이제 만연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한마디로 간이 배바깥으로 나오기 일보 직전. 네. 맞아요. 아직까지 저는 포모가 완전히 발동된 시장은 아닌데 근데 시장이 지금 개인들이 어쩌고 계시냐고 하면 오늘 그나마 지금 줄긴 줄어요. 아까 3,000 근처 가니까 개인들 매수가 다행히 줄었어요. 많이. 아까 한 2,000억 가까이 개인들이 초반엔 샀었는데 지금 줄긴 줄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2,200~300에서 올라올 때 2,500 넘어가니까 개인들이 계속 팔다가 저번에 2,900 찍고 나서 전쟁 났다 이래갖고 밀리니까 개인들 엄청 샀죠. 그리고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2,500대 600대에서 팔던 걸 2,900대 이상에서 사면서 이젠 밀릴 때마다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제가 봐서는 뭐 너무 3,000을 당연시하고 4,000 시대, 5,000 시대 열린다라는 이제 꿈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건데 펌프질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면서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막 붐업이 돼서 풍선이 부풀어오듯이 가려면 뭐 지금보다 사실 더 신나는 장세가 잠깐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긴가민가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겠죠. 예. 근데 저는 오늘은 어제 밤에도 그런 말 어젯밤에 제가 밤에 라이브 할 때도 오늘은 어제랑 반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5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 현금 좀 만드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이따가 제가 얘기한 거 그냥 1시간 도루묵처럼 볼 수도 있는데 좀 하여튼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뭐 적어도 올라온 폭보다 올라갈 폭이 더 크진 않은 것 같고요. 훨씬 좁게 남았다. 저는 제 머리로는 지금 3,200 이상은 안 그려지는데 3,000 정도에서 3,200까지 가는 상황에선 진짜 이걸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많이 오른 것만큼 리스크가 커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주가가 빠진 게 리스크라고 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오른 게 리스크예요. 예. 빠지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 생각을 전부 다 100%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다만 지금부터 지수가 더 올라가서 개인들이 정말 안 달라가지고 야, 이 주식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지금 이제 막 슬슬 돌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정점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너 주식 없어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상황이 이게 지수가 오르고 가격이 올라가서 좀만 올라가면 유행처럼 들불처럼 그런 얘기들이 확 퍼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약간 긴가민가인데 3,000 넘으면 아마 확실히 더 그런 얘기들이 가속화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를 압박을 하고 종목들의 흐름들을 막 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지만 결국은 풍선이 터지기 일부 직전인 수준을 빨리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잖아요. 촘촘히 붙어서 조금씩 올라가면 뭐 몇 개월이든 가는 장이지만 급하게 올라가면 빨리 풍선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빨리 끝나버리는 거죠. 내가 한꺼번에 이득을 먹겠다고 갑자기 부풀려지면 끝나는 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번 장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도 오르기를 간절히 원했고 오를 수 있다라고 믿고 미리 말씀드린 사람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 왜 더 강하게 얘기를 못하느냐? 뭐 제가 그렇게 안 느끼고 있는데 뭐 어떻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3천 정도에서는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논조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3분의 1밖에 안 지났네. 이거 90분 진짜 힘드네요. 생각보다. 예. 자, 제가 이거 오려놨단 말이에요. 이번 장 놓치면 1년 장사 끝이다. 예. 3,000포인트 6월 폭등장 온다. 이거 밖에 유튜브 나가서 제가 5월 30날 한 거 정확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자, 시장은 제가 봐서는 정상 종목들하고 오늘은 해지 종목이 망했죠. 해지라는 게 뭡니까?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애들인데 오늘 얘네들은 이제 뭐 유가도 빠져, 뭐 이란 쪽 이스라엘 뭐 분위기도 약간 좀 뜸해 이러다 보니까 뭐 유가주들도 약하고 뭐 방산주 조금 약하고 물류주 약하고 뭐 그렇게 좀 흘러갑니다. 정상 섹터들 뭐 정상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오늘 뭐 되게 센 것들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요 어저께 제 가이드 계좌가 하루 만에 8% 정도 올랐어요. 이게 종목이 한 종목이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어제 잘 견뎠더니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2개나 나와가지고 계좌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하루에 하루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은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 쪽에 뭐 신규 뉴스가 잘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뜸해요. 약간은 교전도 조금 뜸해진 느낌이고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나오는 이슈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요거죠. 지금 어저께 저녁부터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이란발 뉴스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든 출구를 모색하고 싶다. 휴전을 하고 싶은데 명분을 다오. 뭐 이런 지금 이란의 뭐 각계 격파. 그리고 트럼프도 어제 밤사이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협상을 원하고 있고 이란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뭐 전화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 문제가 뭐 제가 봐서는 장기전으로 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뭐 정권을 바꾸겠다 할 정도까지 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오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선 어제부로 해서 이게 이제 추가 기운 거예요. 이게 아까도 이게 우리가 이제 정상 섹터냐 뭐 해지 가지고 줄다리기가 있다라는 것처럼 얘기되면 이게 팽팽해야 계속 싸우죠. 조금 일로 갔다가 되는데 이게 만약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겨버리는 상황이 된다. 지금 제가 어제부터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건 10이라고 보면 이란이 보복하는 건 한 2,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전력이 지금 약화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등해야 뭘 치고받으면서 싸우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리는 데다가 지금 뭐 글로벌로 보더라도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이 대놓고 뭐 이란 지지한다 이런 입장도 뭐 내적으로는 있겠지만 뭐 표면적으로는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 지금 뭐 미국이 그냥 잔뜩 받쳐주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분명히 지금 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전쟁의 어떤 상황이 되게 빨리 좀 종료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버전으로 8.15 저녁 때 나갔을 땐 제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소식들이 훨씬 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겠다 이렇게 봤는데 주말 사이에 뉴스나 이런 것들 보고 어제까지 보고 좀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주말에 뭐 긴 조정 생각하고 혹시라도 좀 빨리 빠져나왔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죄송하기도 한데 뭐 제 얘기가 다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뭐 많은 부분들 참고하셔갖고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어저께 시장이 오전 중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뭐 이스라엘 증시도 올랐다 일요일 날. 우리나라 왜 못 오르는데 뭐 이런 생각을 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어제 11시 반 정도까지는 지수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점심시간 넘어가면서 이제 강해지더니 결국 끝에 제일 강하게 52포인트로 끝났죠. 굉장히 강한 흐름.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장이 이미 예견이 돼 있었고요. 뭐 유가도 슬슬 밀려 미국 선물도 세 이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장에 대한 기대값을 안고 이제 선반영이 된 거고, 뭐 생각보다 좀 올랐고 이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삼성전자가 사실 개별 이슈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그 AMD 쪽하고 손잡고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HBM3 모델에 대해서 공급한다 이런 이슈 있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또 다른 그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다른 업체에다가 뭐 샘플인데 어쨌든 뭐 통과가 비슷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브로드컴이요. 브로드컴 쪽에도 뭐 시제품 납품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젠 정말 엔비디아만 남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아침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한번 제대로 오른다 이런 생각인데 하도 안 올랐고 최근에 며칠 올랐다가도 엊그저께 또 내렸다가 오늘 원상태 놓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삼성전자의 지금 역할은 뭐 아직도 사실 미미하죠. 오늘 오른 걸로 역할이 다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삼성전자 역할이 분명히 이제 3천을 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 이런 이제 공감대는 많았던 것 같고요. 공교롭게 타이밍이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아까 이제 수익 플러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전략회의도 오늘부터 이제 모레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또 그런 유리기판 이슈나 또 휴머노이드 또 뭐 폴더블 폰에 대한 AI 기능 부여라든가 뭐 HBM 콜 테스트 관련한 이슈도 이런 것들 이제 다룬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서 그게 물론 좀 이제 분위기는 다른데요. 우리는 이 삼성의 뭐 글로벌 전략회의는 거의 뭐 임원들이나 사장단 모여갖고 얘기하는 거라 뭐 애플이나 이런 뭐 구글 같은 데서 개발자 회의 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뉘앙스긴 하지만 어쨌든 모여서 맞대어서 하반기 전략을 짠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겸사겸사해서 뭐 그런 성과를 또 이번 회의에서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또 그렇죠? 공교롭게 HBM 뭐 납품과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AMD나 브로드컴 같은데 일부 성과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회의를 하는데 HBM 콜 테스트 쪽에서 엔비디아가 결국 핵심이지만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어제 보니까 하이닉스는 뭐 HBM4를 일부 납품한다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이 지금 내내 엔비디아의 그 마지막 테스트를 제일 높은 그 12단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꽁대시 닭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진장 깨질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엔 약간 돌려치기로 해서 아쉬운 대로 AMD랑 뭐 브로드컴 같은 데라도 일단 뚫었다 이렇게 아마 보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네, 그런 와중에 그런 소식이라도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좁혀가니까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원래는 뭐 사실 지난 한 4, 5월만 해도 한 6, 7월이면 되겠지 이랬다가 또 며칠 전 기사는 뭐 4분기는 돼야 된다 또 이러니까 이게 젠슨왕도 그렇고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뭔가 되게 응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진짜 지독하게 부려먹는 듯한 느낌이 많죠. 예, 삼성전자 되게 한번 굴러봐라 이렇게 하는 느낌? 사실 반도체 그런 거 설계를 새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몇 달 전인데요. 그런 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이 결국은 뭐 방법을 못 찾은 거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왜 저렇게 잘하는 걸 진짜 삼성은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엔비디아가 유독 삼성에만 진짜 말 그대로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옛날에 그 10년 전에 찾았을 때 안 받아줘서 내내 쌓인 걸 지금 푸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되게 안 해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해 넘어가기 전엔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른 애들이 별도의 뭐 GPU나 AI 칩 만들려고 해봤자 안 될 거다. 결국 우리 거 쓸 거다. 어제 젠슨왕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결국 뭐 삼성을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HBM 공급 체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뭐 없으면 그만큼 많이 못 팔 테니까 수요를 다 대응을 못 하게 될 테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그림으로 보면 삼성전자한테 뭐 미래가 어둡진 않은데 하여튼 내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뭔가 좀 구원이라고 하죠. 옛날 원한 관계가 있다라는 느낌이 살짝 제 뇌피셜로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안 해줄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자, 어저께 제가 수익 플러스 이슈로 말씀드렸던 게 AI 그 소버린 AI라 그래서 이번에 AI 수석된 사람이 이제 네이버 출신인데 소버린 AI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다. 주권형 AI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프로그램과 국내 데이터 관리하는 서버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해외 플랫폼한테 전부 다 뺏긴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쇄국 정책 비슷한데 하여튼 국내에 될 만한 기업을 키우자라는 논리이기도 하고요. 국내 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일어나보자 이런 논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알체라 오브젠 이런 거 1,000억짜리 안 돼서 공식으로는 얘기 못 한다고 했지만 어제 뭐 점상 같고요. 오늘도 상당히 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퓨리오사 쪽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도 될 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쪽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이 양반이 뭐 끌고 나가는 게 글쎄요 정치적으로는 다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 논리가 항상 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별로 뭐 데이터 센터 우리 쪽에 지어다 오면 이런 또 수요도 많을 거라서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뭐 그냥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니까 정치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철학을 뭐 대통령하고 같이 공유하니까 수석까지 됐겠죠. 어쨌든 힘은 부여받았다고 보는 거고 어떤 논리들이 앞으로 전개될지에 따라서는 국내 AI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퓨리오사를 대표하는 하드웨어 쪽의 분위기도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스마트 테크쇼라고 하는 코엑스에서 했던 행사 여기 가서 사진 찍어 온 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구모닝 작전 7부 순서 마지막 순서 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크라우드웍스도 있고 BI 매트릭스도 있고 몇 개 찍어 왔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금요일날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저께 엄청 올라갔잖아요. 어저께 참 이런 또 우연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표제를 나는 동엽신이다. 뭐 갔다 와가지고 뭐 소개만 하면 올라가네. 그런 생각도 들고 요새 뭐가 아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좀 맞아 들어가는데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너무 제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얘기를 안 해줘서 좀 몰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주간 베스트 2등을 했더라고요. 또 한 번 1등하고 한 1% 차이로 1등을 했어야 또 수익왕 방송을 또 찍는 건데 아깝게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좀 도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지금 PI가 24%까지 올랐어요. 오늘 뭐 어쨌든 유리기판 섹터가 시장의 중심인 거는 분명하네요. 그죠? 되게 많이 올랐네. PI가. 자, 이런 얘기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정상 코스로 어쨌든 간 거잖아요. 지수가. 어제부로 해서 이제 회기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5천 보낸다라는 상법 개정 이슈, 또 남북 관계 오늘 한 2, 3일 쉬었거든요. 아까 아난티부터 해서 또 올라가던데. 자, 코인은 뭐 안팎으로 우리나라도 법안 뭐 만든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밤에 그 지니어스 액트라고 미국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규제지만 사실 이제 법제화해야 이제 뭐 정식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서 오늘 밤에 상원 표결이 또 예고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간밤에 뭐 비트코인도 좀 올랐지만 또 그 밑에 약간 B급 코인들도 꽤 오르고 이래가지고 뭐 코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결제주, 뭐 또 코인 거래소 지분주 이런 것들 아침에 나름대로 좀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상법 개정 얘기 계속 나오니까 지주회사군 있고 또 추경 20조 원 정도 넘을 것 같은데 전 국민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뭐 소득 차등해가지고 준다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건 보니까 뭐 상위 10%는 15만 원만 주고 중간은 25만 원 주고 약간 이제 뭐 약간 차상위가 아닌데 약간 조금 뭐 약간 지원을 받아야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최대 50만 원까지 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차등화돼서 될 것 같은데 이게 추경 안건이 올라가는 게 19일이에요.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게 내일 모레거든요. 아마 거기서 뭐 별 고민 하겠습니까? 그냥 누군가 제시한 대로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빠르면 뭐 다음 주 정도라도 이게 뭐 돈이 당장 지금 세수가 펑크 나서 없으니까 또 뭐 지금 야당 쪽에서 진짜 힘이 하도 쫄리니까 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적자국채 발행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국채 계속 발행해서 이게 재정 적자를 키우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쨌든 이번 정부는 뭐 대통령의 의지가 꽤 중요하고 속도전 있게 뭔가 빨리 그리고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추진했던 야당 시절부터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뭐 지역화폐 종목들도 이게 되면 어찌됐든 뭐 현금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화폐로 대부분 발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여전히 지금 한 번에 찬스는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일 거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 얘기는 또 있고 뭐 남북 리스크 줄이겠다 이거는 글쎄요. 일단 대통령이 오면 또 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턴이 오늘 남북 관련주 이런 것들 좀 움직일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인 관련해서는 서클 이거 어저께 자료인데 어제 25% 올랐죠. 근데 오늘 13% 올랐더라고요. 야, 진짜 얘가 제가 알기로는 30불인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150불 됐어요. 지금 한 일주일 됐나? 진짜 뭐 한 5배 올랐습니다. 딱. 이런 정도. 세게 올랐다. 그리고 오늘 밤에 스테이블 코인 상원 표결이 있다. 이런 이슈까지. 자, 지금 자체 코인, 뭐 자체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아마존, 월마트 이런 데서도 지금 발행 검토한다는 얘기들 나올 정도로 대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관련주들
같이 좀 움직이고, 또 이게 세 갈래예요. 비트코인 관련된 거, 비트맥스 같은 애들, 또 STO라고 해서 토큰 증권 관련해서 이제 갤럭시아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 스테이블 코인 쪽은 네, 뭐 자체 코인 있거나 아니면 코인 거래소 지분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네, 예, 뭐 나눠준다니까, 예, 받아서 의미 있는 데다가 잘 쓰세요. 네, 뭐 준다고 하는데 뭐 굳이 안 받겠다고 그러시지 말고, 예. 아니 뭐 저도 신문 기사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 예. 제가 언제 신한투금이라 그랬어요? 신한은행이라 그랬잖아요. 예. 신한투금했다고 왜 물어보시죠? 신한은행에서 한다고. 예. 지난번에는 20 몇 년 전에 현대증권에서 했는데, 이번 은행 버전이 나왔다라고 어제 말씀드리면서 신한은행에서 한다고. 예. 신한은행이에요. 신한투금이 아니고. 네. 그 신한투금했다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겠죠. 예. 신한은행이다. 예. 신한은행에다 물어보셔라. 오늘부터, 어제부터지. 어제부터 8월 8일까지 한다고 기사가 됐던 거니까 뭐, 예. 자, 제가 우리 방 할 때 제가 뭐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얘기들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으로 드리잖아요. 예. 그 쓸데없이 정치 종교적인 얘기 해가지고, 예, 보시기에 남들 보기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눈살 찌푸러지는 일들은 버리지 말아라. 예. 진짜, 예. 왜 여기서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예. 뭐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 병문안을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예. 여기 채팅창에 올라올 때 그래도 아무도 이걸 뭐 검증하거나 중간에 막지는 못하는데, 그냥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아유 나랑 생각이 다른데 이런 글들은 웬만하면 올리시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올리시지 마세요. 우리 또 중간에, 예, 여기 관리하고 계신 분이 또 정 아닌 것 같으면 뭐 알아서 삭제도 하고, 근데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글은 웬만하면 뭐 삭제 안 하셔도 돼요. 예. 제가 보기에 정말 이상하면 삭제 요청을 드릴 텐데, 제가 어차피 뭐 100% 다 맞추는 사람도 아니고, 예. 가끔 틀린 얘기 해가지고 상처받았다 이러신 거는 그런 건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남 욕하고 하는 거 여기 올려서 뭐 하시게요? 예. 뭐 그래갖고 맞소 뭐 그런, 예, 동조하는 얘기 들으시면 뭐, 예, 밥이 더 잘 넘어가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제발 그런 얘기 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재난지원금이니 뭐 추경 얘기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걸 해서 뭐, 예, 나라가 거덜날 텐데 그런 걱정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예. 바로 거덜날 정도 아니고, 뭐 제가 알기로도 국가 부채가, 예, OECD 평균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평균 이하라고 하니까요. 예. 다른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130 몇 프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70 몇 프로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고, 예, 바로 이상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뭐 계속 늘어나니까 걱정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여기 짠 글씨인데 어쨌든 뭐 코인이에요. 코인. 예, 코인은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정책주로서 지금 확고하죠. 법도 막 제정하려고 하고, 상법도 물론 고치려고 합니다만, 이게 상법은 사실 고치는데 약간 또 저항도 있잖아요. 이게 뭐 상법을 고치면 물론, 예, 일반 주주나
뭐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할진 모르겠으나 뭐 그래서 나 기업 안 할 건데 이렇게 손들면 또 어떡하라고요. 뭐 약간 또 의견 청취도 필요하고 약간 수위 조절도 필요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권이 빠졌다는 얘기들도 있는 게 하다 보면 또 수위 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하여튼 그런 거에 반해서 코인은 뭐 한은만 지금 뭔가 좀 태클 거는 분위기죠. 한은에서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 쪽에서는 뭐 비은행권에서도 5억 이상이면 발행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지금 막 전향적으로 나오니까 정말 나중엔 뭐 코인이 뭐 수천 개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배당 관련해서도 배당 많이 주는 회사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도 뭐 그냥 이제 습관처럼 된 것 같습니다. 원전 쪽 올라가는 게 뭐 나라에서 뭐 말리는데 이런 느낌도 아니고, 진짜 그냥 원전 지금 너무 잘 가잖아요. 원전 그냥 뭐 원전 지금 뭐 수주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닌데 원전주들은 맨날 가요. 뭐 작게든 크게든 계속 갑니다. 지금 뭐 두산 에너빌이나 BHI도 좋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이고, 지금 잘 가는 애는 뭐 어제부터 우리기술 같은 거 너무 잘 가고, 오늘 뭐 한신기계 같은 것도 잘 가고, 또 잘 가는 이것도 짜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짜잘한 그 원전주들이 또 순환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짜잘한 것도 가고, 이거 제가 날짜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정부랑 일 같이 하는 싱크탱크에서 와가지고 우리 한수원하고 두산, 뭐 현대건설 이렇게 미팅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때 또 아마 뭐 한번 아마 이게 이제 원전주는 SMR이나 이런 쪽은 진짜 뭐 맨날 올라가네 이러는데, 오늘 들어가서 만약 뭐 물린다 그래도 다음 주에 나올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또 있으니까. 어쨌든 SMR 쪽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좋다.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자, 지금 한중 관계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중국 관광객 계속 오고 있고, 자,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목표가 30%나 높여가지고 또 신고가 계속 나고 있는 그림이고, 중국 관광객이 지난 그 4월까지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500만이 넘게 전체 관광객이 왔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중국인이다. 제가 여기 지금 서울역 뒤쪽이라 명동하고 그렇게 멀진 않은데요. 명동에 최근에 좀 가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그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중국인들이나 이런 해외 관광객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다. 어쨌든 한류, 뭐 K 컬처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와서 여행하는 사람들 어쨌든 와서 뭐 밥도 먹고 뭔가 미용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가고 카지노도 하고 이러면서 가니까 관련되는 회사들의 뭐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AMD. 요새 AMD가 잘 가잖아요. 엔비디아도 물론 지금 뭐 사상 최고가 근접 이렇게 나오는데, AMD가 이번에 뭐 삼성전자랑 손잡고 뭐 HBM 받아가지고 뭐 엔비디아급의 그런 성능, 뭐 말로는 여기 리사수는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 칩에 대해서 호평이 있고 나서 어저께 간밤에 8.8% 올랐다. 그래서 제가 관련주 이번에 보면은 뭐 관련주라는 게 항상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커스라고 이게 관련주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1% 시작해서 6%까지는 갔다 왔는데 지금 3%입니다만 최근에 근데 그림도 잘 만들어 놨고 눌림목 한 일주일 나오고 나서 오늘 반등 주는 상황이라
뭐 AMD에 따라서 AMD가 그 몇 년 전에 인수했던 자일링스라고 있는데 그 자일링스의 이제 총판, 국내 총판이 매커스라 AMD 올라갈 때 AMD 관련주로 좀 분류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지금 젠슨 왕이 유럽 쪽 개발자 회의 가가지고 한창 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유럽 쪽 AI 인프라를 엔비디아가 전부 깐다고 뭐 이런 또 기사가 파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스마트 시티라든가 은행망, 통신망까지 엔비디아가 전부 뭐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단어가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뭐 저도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제 용어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오늘 수익 플러스 주제로 삼을까 그러다가 공부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안 했는데, 뭐 내일이나 주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디지털 트윈 이런 거 가지고서도 한번 이슈를 생각해 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젠슨왕이 돌아다니면서 유럽 쪽이 아무래도 뭔가 좀 미국 쪽,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이 약간 뭐 매출단이 막히고 그러니까 유럽에다가 한번 또 새롭게 시장을 확대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큰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K컬처 이번에 파리에서 K 프리미엄 소비재전을 열었어요, 무역협회에서. 근데 특히 이제 프리미엄 뷰티라든가 뭐 푸드 이런 걸로 해서 140개 넘는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 유럽 바이어가 한 168군데에서 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수출 실적도 올렸다 뭐 이런 얘기들 있으니까요. K컬처 오늘 52주 아까 종목들 볼 때 대표적으로 뭐 삼양식품도 최근에 이제 그 증설이 끝났다 하면서 새롭게 좀 필 받아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K푸드, K뷰티 요런 쪽에 뭐 프리미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영 따라올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우리만의 유니크가 좀 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좋은 그림들이 앞으로도 그려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아까 제가 많이 오르는 종목들 보고서 제가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게 일반화된 얘기는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이요? 뭐 그렇죠. 근데 비트맥스는 제가 보니까 거의 그 맥스트의 업무는 거의 제낀 것 같아요. 지금 온통 아니 500억 갔다가 400억을 비트코인 사겠다는 애들한테 뭘 디지털 트윈이 어디 먹히기나 하겠나 싶네요. 얘네들은 그냥 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거에 많이 꽂혀 있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지금 SKC도 15% 올랐네요. 그 유리기판 쪽 관련해서 되게 좀 많이 오르는 종목들 오랜만에 세게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지주들이 비교적 약하지만 뭐 저런 또 현대 로템이나 이런 애들은 여전히 또 9조 원에 해당하는 K2 전차의 뭐 폴란드 수출 뭐 계약권의 완성 이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여전히 세고요. 아이고, PI는 25%까지 올랐네요. 되게 세게 올랐고, 아까 뭐 한알령이나 이제 한중 관계 개선 이슈로 말씀드릴 때 사실 뭐 내수 관련주 그러면은 뭐 맨날 항공주 뭐 내수주로 보면 이제 먹거리 아니면 식료 그 화장품 요런 류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급등한 종목들에서 느껴지는 이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요 얘기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정도는 안 돼 있는데 아까 보면서 이제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급등주의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키워드는 요거다. 보이시나요?
CB. CB가 지금 키워드예요. 뭐 CB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게 지금 키워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한번 뉴스로 가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보면은 그냥 네이버 같은데 쳐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CB 발행. 발행 관련해서 오늘 뉴스 보면은 여기 딱 나오네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킵스파마가 CB 발행 성공에 날라갔다. 이거 사실 킵스파마 제가 10,000원대부터 오늘 22,000원까지 올라오는 동안 여러 번 매매를 해서 나름대로 저는 만족스러운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에 올라갈 때 요거 부분을 몰랐어요, 미처. 근데 이거 어저께 저녁 때 나온 뉴스입니다. 12 발행 성공했다. 얼마? 금액을 제가 알고 230억. 그래가지고 무보증, 표면 만기 이자율 다 제로예요. 표면 이자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 동안 230억 공짜로 쓰는 거죠. 근데 여기 참여한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얘네가 이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해서 먹는 비만약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값이 크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 탑업인 증권 취득하는데 150억, 운영자금 80억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회사 덩치에 걸맞지 않게 나름대로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CB 발행을 성공하게 됐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애들은 진짜 방법이 없으면 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거든요. 요새 얻어 터지는 애들 보면은, 갑자기 급락하는 애들 보면 다 유상증자예요. 그것도 3자 배정이면 좋죠, 그나마. 근데 그게 아니고 주주 배정이란 말이에요. 주주들한테 일단 손 벌리고 안 되면 실권주 또 청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CB라는 건 뭐예요? 전환사채거든요. 일단 채권이야. 빚이지만 이 주식으로 전환하는 건 최소한 1년 있다가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30년 시장에서 밥 먹으면서 생각하는 건, CB라는 게 사실 이게 발행을 하는 쪽 또 받는 쪽에서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게 짬짬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만기 이자도 없고 표면 이자도 없으면 그냥 1년 동안 꽁으로 빌려주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솔직히 기대감이 없으면 어느 미친놈이 200억 300억을 그냥 빌려줍니까? 무이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회사에 뭘 믿고.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과 미래를 믿고 빌려줬다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속으로 보면 1년 있다가 저게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때쯤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가격일 거야,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 상황들이 많죠. 물론 그게 의지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진짜 이게 약간 웃긴 얘기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상지건설 있잖아요. 상지건설 이번에 엄청나게 올랐죠.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3주 전에 CB 전환권 청구가 들어왔다고, 이게. 5,000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230만 주 이렇게 있던 거. 이거 몇만 원 올라왔을 때, 그 38,000원 됐을 때 5,000원에 전환 가능한 거를 했으니, 이게 1년 전쯤에, 그러니까
지난 4월 기준으로 1년 전에 CB를 발행했는데 그때는 5,000원만 넘으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와,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이번에 사실 작년 4월로 보면 뭐 우연이죠. 이게 이번에 뭐 대선 이슈로 묶여서 크게 올랐는데 작년 4월 기준으로 뭐 대선이 있을 거니까라는 조건이 붙었을 리는 없는데 어쨌든 뭐 정말 우연과 필연이 어떻게 겹쳤는지 몰라도 예, 회사에서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5,000원에 저렇게 주식 뭐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뭐 28,000원, 38,000원 되었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서 바로 팔았을 테니까 진짜 뭐 채권 발행한 거에 뭐 몇 배 이상을 챙긴 거죠. 5배에서 뭐 7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챙길 수 있었다라는 뭐 다행히 이건 아주 이제 해피한 케이스고 물론 12 발행하고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1년 있다가도 전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회사가 뭐 어떻게든 노력을 했지만 주가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상황이 되냐면 전환 할 수 있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죠. 이 전환가액이 계속 낮아지면서 그게 또 완벽하게 한 130%까지 늘어난 다음에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되게 재밌거나 아니면 되게 오묘하게 찾아보면 요놈들이 이렇게 할 생각이 있었네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방금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D&D 파마텍 일주일 전에 12 340억 발행한 거 아세요?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엊그저께 임상 이상값 잘 나왔다 그래갖고 상한가 갔죠. 이 340억도 되게 이제 발행할 때 이것도 이제 무이자 뭐 이렇게 해가고 1년 그냥 쓴다 이러니까 그날도 10%인가 오르긴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며칠 만에 임상값에 대한 긍정적인 게 또 터지면서 와 바로 그냥 물론 지금 12 발행한 사람들은 뭐 바로 전환 못하죠. 이게 보통 1년은 묶여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어쨌든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런 희소식을 전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제가 아까 킵스파마도 말씀드렸지만 비트맥스도 12 정말 만만치 않게 500억 발행했어. 500억 심지어 얘가 규모가 저번에 500억 발행할 때 시가총액이 한 7, 800억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12를 500억을 발행하지 그랬는데 무려 500억을 발행해서 저 중에 100억은 이제 운영자금이고 400억은 비트코인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12 발행한다고 할 때가 3,000원대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물론 비트코인이 뭐 쭉쭉 오른 것만도 아닌데도 주가는 이미 5,000원대예요. 물론 지금 이런 장에서 나오는 특이 현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 회사 덩치에 안 맞게 시비를 꽤 크게 그것도 이제 증권사 무슨 투자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끼고 발표한 기업들 있잖아요. 야 근데 흥하해오는 왜 플러스가 났어요?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유가주는 여전히 약한 거 보니까 흥하해오는 뭐 딴 이슈가 있나 본데 지금 HMM은 마이너스인데 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만만에서 화재가 3건이 났다고요? 그래요. 아니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차피 전환가액이 계속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환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전환 요청 못하죠. 전환가액이 계속 리피싱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거 이상으로 올라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뭐 1년을 공짜로 쓸게 그래갖고 뭐 작게는 50억에서 100억, 200억 이렇게 발행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 중에 꽤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게 삼성전자가 12 발행 안 하잖아요. 예. 뭐 삼성전자가 12 발행하지 않고 작은 약간 돈은 없는데 뭐 주주 배정하기에는 정말 주가도 좀 안 좋고 그렇다고 그냥 3자 배정으로 바로 주식 발행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1년 정도 그냥 무이자로 쓸 수 있게끔 사실 12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거죠. 뭐 물론 나중에 1년 있다가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당장 돈이 없는데 죽겠는데 이런 회사들이 입장에서는 12 발행이 완전 단비죠. 100억, 200억 들어와서 일단 운영자금이라도 좀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도모해가지고 12 발행가 이상으로 올려놓으면서 뭐 주식으로 전환하게끔 유도만 하면 뭐 윈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최근에 시장이 좋으니까 나오는 흐름 같은데 12 발행 생각보다 이렇게 좀 큰 규모로 한다 이런 기업들 앞으로 보면 좀 째려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공교롭게 지금 뭐 비트나 킵스나 이런 애들 보면은 최근에 제가 너무 애정했던 종목들이 이런 12 발행에 대한 이슈를 갖고서 뭐 급등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뭐 물론 아주 유행스럽게 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아주 간헐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로 발행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꿍꿍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봐서는 호르무즈 지나가다가 배가 불이 났다고요? 예. 글쎄요. 예. 그거 어떻게 해서 뭐 옆에서 바로 본 게 아니라 불난 것만 가지고 뭐 이걸 이란이 또 공격을 해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솔직히 불이 뭐 어떤 이유로든 날 수는 있죠. 뭐 어떤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민감할 때 뭐 아예 전쟁으로 그냥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거 아닐 바에는 글쎄 뭐 푸티반군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란 쪽에서 직접 저거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솔직히 지금 뭐 다 죽겠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보니까 갑자기 석유주들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나가리죠. 제가 어제 오늘 시장이 어제랑 반대로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제가 이걸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상황으로 시장이 지금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뭐 예언을 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시장은 되게도 희한하게 3천을 넘을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중동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서 지수가 지금 꺾여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우리가 3천을 아까 바라볼 때 와 3천 넘는구나 이래서 뭐 대부분 환호를 했지만 지금 딱 50분 지나서 보니까 지수가 40 뭐 아까 50 가까이 올랐었는데 지금 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0포인트 정도 지금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계좌 아까 1시간 전보다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 30 아까 1시간 전에 막 3천 근처 붙었을 때 조금이라도 리스크 관리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은 지금 아까보다 1시간 전보다 제 생각엔 분명히 계좌 잔고가 줄었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뭐 고점에서 지금 30포인트 밀렸으니까요. 자,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저런 단발마적인 뉴스를 가지고 시장은 재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직접 저기 뭐 위성 사진을 보면서 저게 누가 공격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 호르무즈 뭐 화재 지금 네이버 뉴스로는 안 보이는데 네이버엔 뉴스가 안 나와. 호르무즈 화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5만만이라고요? 5만만 화제? 여기도 지금 없어. 5만만 화제 이렇게 쳐봐도 1시간 전 뭐 이런 거에도 없고, 이러니 답답하죠. 이러니 네이버 안 보는 거지. 예. 유튜브에 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 더 빠른 거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저는 지금 못 찾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흥하여운이 올라가고 흥구석유가 지금 플러스 돌고 장은 밀리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데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제는 긴가민가 하다가 50포인트 올랐는데 지금은 50포인트 아침에 오르다가 또 생각지도 않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지수가 미끄러졌잖아요. 30포인트 빠진, 이게 고점에서 아까 2,996인가? 그랬다가 지금 34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는 아유 또 이러다 말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올 게 왔구나 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올 게 왔구나. 우리가 그냥 마냥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그 맥시멈의 어떤 흥분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니까 끝날 즈음에 그거를 또 보란 듯이 어떤 이유로 충족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이고, 오늘 또 하나 있네요. 제가 설명드리다가 놓친 종목이, 아까 제가 지난번에 이거 사보시라고 아마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KMW 상한가 한번 쳤기 때문에 요때 여러 번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12,000원 한번 넘었었네요. 아까 저는 아침에 이게 11,600, 제가 지난번에 요 살 때가 1,800원대인가 이렇게 사가지고 아까 11,600원에 그냥 팔고 마이너스 나길래 잘 팔았다 이랬더니 방금 설명드리는 요 1시간 안에 분봉으로 보면은 12,100원을 지금 10시 50분에 한 30분 전에 터치를 하면서 제가 팔고 나서 500원이 또 올라 버렸네요. 팔면 오르네? 아니 뭐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이거 이상한데 좀 미다스도 아니고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수는 뭐 5만만에 그 불났다라는 선박에 대한 뉴스, 뭐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뉴스가 좀 전해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수가 좀 미끄러진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귀국을 했다네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한미 회담이 불투명해졌다고. 야, 이게 만나질 못했네. 아이고, 그리고 삼성 SDI 쪽에서는 또 ESS 화재가 났다네요. 대규모 지금 1조짜리, 우리 정부에서 1조짜리 ESS 입찰이 조만간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삼성 SDI 쪽 악재 나왔네. ESS에서 불났다고. 이건 5만과는 아무 얘기 뭐 연결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또 이런 이슈가 있네요. 자, 12는 앞으로 한번 저도 기회 될 때마다 또 잘 검토해 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 한번 자주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또 미리 어떤 얘기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 방의 이제 영원한 발전과 무궁한 행운을 위해서 좀 자주 언급을 드려주세요. 요새 제가 봐서 이거 숨어있는 키워드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시간은 상업적인 발언은 사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행사가 아직 마감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불났다 하나 가지고 우리가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됐는데 그냥 지수가 우린 지금 사실 되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지수가 꽤 올라 있으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장대가 이렇게 짧은 거랑 긴 거랑 어떤 바람에 입각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폭이 똑같지 않겠죠. 짧은 애는 짧게 긴 애는 이렇게 휘둘리고 우리는 지금 일단 고공권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딱 나왔을 때 이거에 바로 그냥 반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욕심들과 또 그런 마인드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잽싸게 지금 사실 30포인트 정도 밀린 게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밀린 거죠. 30이면 1% 이상이 밀린 건데 이게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비교를 해서 좀 그런데 2021년도 1월 달에 그 11일 날 마지막 그 흐름도 아침에 100포인트 오르고서 그 다음에 점심 때 고점에서 150이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3, 4월까지 쉬다가 다시 5월 달에 올라가서 6월 25일 날 3,300 찍고 이제 아직까지 그 고점을 넘지 못하는 장이 지금 정확히 한 4년째 6월 25일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4년째 아직 그 고점을 못 넘는 건데 어쨌든 시장이란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어요. 이렇게 정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라갈 때마다 나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29분이니까요.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근접을 했는데 자, 오늘 6부 순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시장은 여전히 뭐 좋긴 좋지만 분명히 어느 맥점이거나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대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